지금 비트코인은 투자 가치가 있다고 사는데, 비트코인은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암호화폐 모델 중에 비트코인 5만 달러 돌파. 엄청 오르네. 맞아, 맞아. 테슬라는 15억 달러? 뭐, 캐나다 증권은 비트코인 ETF 승인한다 그러더라고. 뭐, 마스터카드는 결제 시스템에다가 암호화폐 일부를 포함한다 그러고, 뭐, 들어보니까 마이애미에서는 직원이 월급을 비트코인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세금 납부도 할 수 있게 했다더라. 이제는 기업들까지 비트코인에 주목하네. 과거랑 비트코인의 활용도가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은데 말이야. 그러니까. 나도 그게 이해가 안 돼. 물론 2018년도 비트코인 열풍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나 사업 모델들이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활용을 해보니 딱히 의미가 없거나 잘 활용되지 못한 경우들이 많았거든. 지금 비트코인을 찾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사는 거지? 지금 비트코인은 투자 가치가 있다고 사는데 비트코인은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암호화폐 모델 중에 가장 초기 모델이라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한계가 많이 있어. 그런데 그런 코인을 투자 가치가 있다고 산다? 내가 생각할 때는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가지고 뭔가 얻으려고 이런 투자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 같아. 무언가를 얻는다? 뭘 얻을 수 있는데? 혹시 암호화폐가 왜 생겨난지 알아? 음, 금융의 탈중앙화? 국가나 기관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 탈중앙화가 추구되면서 생겨난 걸로 알고 있어. 맞아, 맞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비트코인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들에 의해서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이 움직이게 되는 거야. 간단히 이야기하면 너랑 나랑 비트코인을 주고받으면 비트코인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누군가가 나타나서 우리의 거래 내용을 증명을 해주고 이제 프로그램상에서 증명한 그 사람한테 수고비로 비트코인을 주는 시스템인 거지. 그리고 이렇게 증명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얻는 행위를 채굴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근데 지금의 비트코인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그래서 나도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를 하지는 않고 있어. 무슨 문제? 불법적인 자금 관련한 뭐 그런 건가? 음, 그건 비트코인의 탈중앙화, 그다음에 익명성 이런 장점을 악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음, 그 외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어? 먼저 2년 전과 같은 이유인 그냥 데이터에 불과하다는 거야. 음, 데이터이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해킹을 당할 수도 있고 삭제가 될 수도 있어. 물론 매우 매우 어려운 일이라 거의 발생하지는 않지만 또 불가능하진 않아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더라. 두 번째 이유는 탈중앙화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지. 현재 암호화폐들을 보면 채굴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다양해. 음, 가장 빨리 계산을 처리한 사람을 채굴자로 선정하는 방식과 랜덤으로 채굴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음, 다양한 모습들이 또 연구되고 생겨나고 있지. 음. 근데 현재까지 나온 방식들은 결국 대규모 채굴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채굴자로 선정될 확률이 높게 되어 있어. 그래서 자본이 많은 사람에게 또 자본이 축적되는 그런 시스템인 거지. 결국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트코인에 기록된 거래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해킹을 해버릴 수가 있어. 그렇게 되면 결국 탈중앙화가 파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한 비트코인은 돈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국과 연준의 숨은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중국? 중국이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 통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음. 내가 보기에는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의 성격 중 하나인 유한한 성격, 그 다음에 최초의 암호화폐라는 이미지를 좀 선택하지 않았나 싶어. 지금 전 세계 정부들은
각 국가의 화폐를 대신할 암호화폐를 만들고 있거든. CBDC라고 하는데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를 말해. 이 디지털 통화가 완성이 되면 정부는 더 많은 국민들을 금융의 혜택을 보게 할 수도 있고 기존의 탈세나 검은 돈의 활용 이런 것들도 막을 수 있어. 또 국가 간의 환전도 저렴한 수수료로 처리할 수가 있어서 무역 같은 것도 더 활발해질 수 있지. 그래서 이러한 시대가 오기 전에 다리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코인으로 중국이 비트코인을 선택한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중국이 핀테크 쪽에서는 확실히 적극적이네. 더 얘기해줘봐. 우리가 저번에 클라우드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 음, 중국이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들고 있어. BSN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암호화폐들을 사용자가 쓰고 싶은 대로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구조라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게임이나 금융 시스템, 뭐 보안 이런 것 뭐 다양한 거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활용하기에 되게 용이해. 그리고 기존 클라우드보다 비용이 획기적으로 저렴해서 진짜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뭐 다른 경쟁 플랫폼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BSN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확실히 매력적인 그런 게 있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연준의 의도인데 이것도 약간 내피셜이니까 가볍게 들어봐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몇 차례 대규모의 양적 완화가 이루어졌었잖아. 그래서 전 세계 달러가 어마어마하게 풀렸단 말이지. 결국 언젠간 시중에 풀려있는 달러를 소각을 좀 시켜줘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연준이 비트코인을 선택할 수 있겠다라는 거지. 중국이 원대한 세계 금융시장을 먹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잠식을 하고 있고 연준이랑 미국의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전 세계에 풀려있는 달러들이 비트코인으로 몰릴 거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제 충분히 올랐다고 생각됐을 때 연준이 다량의 비트코인을 매도하게 되면 달러 소각의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그동안 시행했던 양적 완화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다. 아, 그리고 비트코인이 환경 문제도 일으킨다고 하던데. 환경 문제 심각해. 아까 채굴에 대해서 말했던 거 기억하지? 음, 채굴을 할 때 고성능의 CPU는 필요 없어. 오히려 적당한 성능의 GPU?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가 많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요즘 그래픽 카드를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인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 채굴자들이 아예 노트북을 사서 노트북으로 채굴을 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어. 물론 이런 그래픽카드의 품귀 현상도 문제긴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를 소비한다는 거야. 실제로 대규모 채굴자들이 전력 사용료가 저렴한 나라로 공장을 이전을 해서 채굴장을 돌리고 있고 여기서 발생되는 열, 소비되는 막대한 양의 전력, 그리고 이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태우는 화석 연료에서 발생하는 탄소들,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돌게 되는 거지. 그런데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 채굴 방식을 좀 바꾸면 되거든. 지금 시스템은 증명할 거래가 생겼을 때 전 세계 채굴자들의 GPU가 이 하나의 거래를 증명하기 위해서 작동하게 돼. 그런데 문제를 풀고 나서 얻는 비트코인은 전 세계 GPU가 소모한 전력에 비하면 한없이 모자란 비용이거든. 거기다가 대부분 새로운 거래로 얻는 비트코인은 대규모 채굴장을 운영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차지하게 돼. 결국 대규모 채굴장을 운영하는 소수의 사람들의 부의 축적을 위해서 환경이 파괴가 되고 있는 거지. 확실히 환경 문제가 좀 있네. 나는 이렇게 생각해봤어. 지금처럼 비트코인이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할 때 주식시장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테고, 이런 기회를 잘 포착해서 영향을 받아서 떨어지는 종목들을 줍줍해야겠다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 정리 한번 해줄 수 있어? 현재 비트코인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올바른 블록체인의 가치는 아니라고 생각해. 진짜 블록체인의 가치는 이런 게 아니라서 혹시라도 투자를 생각한다면 정말 여유 자금으로 하는 걸 권하고 싶고 그리고 주식을 할 때 우리가 기업도 분석하고
재무제표도 보고 하듯이 투자하려는 코인이 어떤 성격과 장단점을 갖고 있는지 정도는 충분히 알아보고 투자를 하는 게 진짜 투자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